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나라에서 살기 힘들다. 가렴지구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 구한말 때 가렴지구는 저리 가라다.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행복했다. 그보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세금에서 시달릴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 버는 절세, 상속증여세 절세, 이참에 확 이민이라도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성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이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도 확실하게 세금 우선을 펼쳐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도 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이민을 그때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이민자 2025년도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상반기도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요. 올해만 2,400명이 해외 이민을 갔습니다. 2,400명. 부자들만 갔다는 소리죠. 얼마의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되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겠죠. 정말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이민 나가는.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면 이민이 거꾸로 오겠죠. 그러나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살기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엑소더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무려 30여 년 가까이 동안에요. 300만 명 이상의 부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반드시 저는 그걸 막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에 될 때까지 백년하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세금 우선을 스스로 펼쳐서 제공하는 것처럼요. 황사나 대기오염,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를 믿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를 믿기가 힘드니까 공기청정기를 사고 개인별로 마스크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상수원 수질 개선을 하지 않고 수도꼭지 정책을 통해서 정수기 물을 사먹는 거 아닙니까? 국민 모두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도 국민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절세 전략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민이 많아진다면 부자들만 이민하겠죠. 그렇다면 남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중서민만 남겠죠. 중서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서민 중에는요. 중산층 중에는요, 연봉 1억, 2억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과연 중산층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가 있다. 3천만 명 좀 넘는데 300만 명 가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국민의 94%가 다 최저, 그러니까 뭐냐면 최악의 빈곤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놀랍게도 국가가 강제가 아니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성공했습니다. 국민 모두 평균 몸무게가 11kg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1kg 줄이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요요 현상 때문에 고생하지 않나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나요? 근데 이 나라는 국가가 알아서 무료로 평균 11kg, 거의 뼈만 앙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부자가 떠난다면요, 가난해집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더욱더 못 살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살기 위해서 보트 빌프이 되거나 아니면요, 불법 그 이민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 가지 마시고요. 한국의 정치나 질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경주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지니 당장 비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금 우선을 펼쳐 제공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민 가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벌써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못 살겠다고 이민 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민의 실패 경험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민 가면 지금 당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미봉책으로 언발에 오줌 넣기식이 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거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민 가는 것은 해답이 아니고요. 이혼하는 것이 또 해답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코멘세모스 간시야 미나상 이쇼니 하지메 마시오.
세금 때문에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말로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하면 큰 거 다치게 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간다면 보통 뭐 한 500억, 1000억대라면은요, 상속증여세가 없으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들도 꽤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민 가려면 국내 자산을 매각해야 됩니다. 현금이라면 몰라도 현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부동산이 많겠죠. 부동산이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금매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만약 오래전부터 보유한 빌딩 같은 경우 양도차익이 많다면 그야말로 양도세 폭탄을 먼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맞고 나서 사망한다 금방,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매에 따라서 양도 손실도 감안해야 되겠죠. 아, 기분 나쁘다, 빨리 이민 가야지. 10에서 20% 금매 손실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두려워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이민 가는 경우도 있겠죠. 가지고 있는 돈하고 금융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추후 상속세 폭탄을 맞거나 아니면 양도 시에는 우대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만 주택 같은 경우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민 가면요, 놀랍게도 상장 주식 대주주 있지 않습니까? 지분율 1% 이상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 그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22%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국적 포기세가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논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미국 생활 후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미국에서 국적 포기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8년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16만 달러 이상,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이면 영주권자가 되기 전과 국적 포기한 날과의 증액된 자산에 대해서 무려 최고 37%라고 하는 엄청난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게 국적 포기세입니다. 그러니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오는 격이 되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판매 중입니다.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실물도 있으니까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민을 가는 것보다 절세 전문가의 컨스탄트 김, 뭐 저를 굳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한 증여세, 상속세, 절세 전략 강구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증여세, 상속세만 절세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아니면 건강보험료, 지긋지긋하죠. 이런 거 모조리 다 법인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사업소득세라고 하는 뭐 소득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세 전략 강구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특히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한 방에 각종 세금을요, 100년간, 1000년간, 만년간, 3대 동안에, 300대 동안에 확실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필요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그리고 절세도 수십억, 수백억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은퇴설계나 자산관리는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자신의 편의 사람을 만나는 건 여러분의 복이죠. 운입니다. 세상은 운이 99.9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고요, 여러분 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인데 공짜 컨설팅에 속아가지고 공짜로 유인당해서 쓰레기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말도 안 되는 상품들 가입해서 인생 폭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르고서요, 당당하게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정당하게 몇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1을 주고 99를 받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0.01을 주고요, 99.99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산가의 엄청난 고민 NGP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합니다. 바로 만년 동안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NGP 플랜. 2025년도 7월 22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2층 하늘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약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거기 오시면은 뭐 음료와 다가를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7만 원 되시고요. 010-5473-9327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이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겠죠.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발각정 하늘 레스토랑 모습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그 아버지 세대, 우리 형님들 세대, 누나들 세대 이런 세대가 70년대에요. 신혼여행 갔을 때 80년대 초반까지도 가능하겠죠. 신혼여행 갔을 때 남산하고 북악스카이웨이를 뭐로 왔습니까? 신혼여행으로 왔다는 거 아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지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신혼여행지 한번 같이 자식들도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경이 야경이 대단합니다. 남산 서울 야경이죠. 서울타워 야경 뒤로는 뭐 세검정 평창동 360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한계령의 축소판이니까 정말로 그 태백산맥 넘어가는 듯한 스릴도 약간 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관리 콘서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5만 원 입금하십시오. 저한테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하시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여러분하고 상담 질의응답해서요. 5만 원이 뭡니까? 500만 원도 아니고요. 5천만 원, 5억, 50억 그 이상의 절세 및 자산관리의 노하우를 배워서 돈을 벌 수가 있는 너무나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약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합니다. 한성대 있고요. 6번 출구에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5분입니다. 아그로 타타마라는 카페인데 저랑 관계 전혀 없으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 가지요. 여러분들요. 인생 복불복이고요. 운입니다.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 운이 되게 좋은 겁니다. 바로 지금 전화 주셔갖고 신청하시고요. 정말로 최고의 적기업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절세 컨설팅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